안녕하세요. 주식챔피언스 주챔쇼의 김호수입니다. 주식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챔쇼. 자, 어제는 외국인의 매도도 좀 있었고 연기금이 순매수를 해주는 이런 기세도 조금 줄어들면서 14일 만에 결국에는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추세가 꺾인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인데요. 오늘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등 나오고 있고 뭐 본격적으로 하방으로 하락으로 전환했다 이런 분위기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남고 우리 시장의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을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실제로 기업들이 실적을 어떻게 숫자로 보여줄지, 또 여기에 따라서 종목별로 변동성은 어떻게 나타날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대응을 잘 하셔야 하는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런 시즌 맞아서 오늘도 주식챔피언 전문가들이 올바른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 거고요. 투자할 만한 좋은 종목의 힌트도 얻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싶으셨던 종목, 매수해도 괜찮을지 여부 저희한테 한번 물어보고 여쭤봐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덥석 혼자 사시지 마시고요. 저희와 좀 상의하시고 나서 그렇게 매수하시는 전략도 세워보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오전 9시 50분 저희 주챔쇼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종목 상담 시작해봐야 되겠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2대 준비해놨는데 02377-0269, 377-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를 주셔야 조금 더 빠르게 앞 순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기 들고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주식챔피언 전문가도 만나봐야겠죠. 오늘은 주식챔피언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오늘은 되게 순수하게 머리를 내리고 오셨어요. 평소에 제가 많이 내리고 다니는데, 이제 뭐, 좀 나이가 들어 보이려고, 방송에 좀 깔끔해 보이려고 올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을도 오고 날이 좀 추워지다 보니까, 감기가 올 것 같아서. 덮었나요? 네, 좀 덮었습니다. 좀 더 추우셔가지고 네. 덮으셨군요. 가을 남자, 오늘 문현진 전문가 그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 아까도 뭐 살짝 말씀드렸지만은, 네. 어제 조금 조정 나왔다가, 네, 또 네. 바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고, 지금 저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게 조정이 들어올 때가 되었다. 근데 네. 지금 시장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근데 이왕 올라갈 것 같으면은 사실 코스피 지수로만 따져본다면은 2100포인트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게 좋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로 본다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조정은 들어와야지 조금 더 크게 갈 수 있고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아래쪽에서 조정이 나왔다면 떨어졌을 때 사실 1950선이나 최저점이죠. 1900선까지도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코스피가 1900에서 2100포인트까지 약 200포인트까지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이렇다 할 만한 주도주는 없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올라갈 이유는 사실은 없었지만은 표면상으로 보여졌을 때 지수가 이만큼 올라가줘야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2000포인트 위에서 놀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 없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사실은 좀 더 나았다 생각이 들고요. 뭐 밑에서 조정 주고 올라가는 것도 크게 갈 수 있지만은 위로 이렇게 쭉 올려놓고 그 위에서 조정을 주고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조정이 들어갈 때는 약간 악재가 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번엔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2000포인트 위에서 반등이 나오거나 약간 레벨업이라고 하죠. 지금 밑에서 놀던 것을 윗단계로 살짝 끌어올려 놓은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약간 중기나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역시나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실적, 3분기라든지 4분기 실적이 사실 2분기가 너무 최저이기 때문에 최저에 대비해서는 상승하는 실적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가 조금 좋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 내년 1, 2월 정도까지는 시장이 선반영이 되겠죠.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형태로, 지수가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만 본다면은 당장에는 사실은 호재보다는 뭐 악재 또는 악재보다는 호재, 그러니까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나 그냥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좀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역시 지수가 올라왔을 때 잘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떨어졌을 때는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코스피 지수로만 따져본다면은 100포인트 단위로 계획을 짜시는 게 어떨까? 2100, 2200 또는 2000 이런 식으로 100포인트 단위로 계획을 짜신다면은 아마 매수 매도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전략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 오늘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 상황을 봤는데 어제 뭐 조금의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도 이제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앞으로 이제 또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주식 챔피언 쇼와 함께 하시면서 주챔쇼 전문가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전략 함께 꾸려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상담하시기 전에 먼저 일단은 이번 주말에 있는 무료 강연회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정 함께 체크를 해보고 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말에 있는 무료 강연회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이번 주말에 열리는 무료 강연의 일정도 알아봤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어쨌든 한정적이니까 여기에서 상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직접 주식 챔피언 전문가 만나서 상담해 보실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연말까지 투자 전략까지 세워볼 수 있는 기회가 무료 강연에서 있으니까요. 방송보다 더 친근하고 더 자세하게 전문가 분들께서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서 무료 강연회가 열리면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 주말에 아까 보셨지만 무료 강연회 토요일, 일요일 이틀 연속 하시잖아요. 네. 주말에 쉬시지도 않고 네. 무료 강연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 이번 주에 알려주실 거예요? 제가 지금 쉬지 않고 일한 지 거의 한 5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빨간 날, 주식시장이 쉬는 날 아니고서는 거의 다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주도 역시나 어김없이 여러분들 만나러 토요일, 일요일 갑니다. 가서 여러분들 만나면은, 역시나 하반기 장세 이제 앞으로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미국 드라마, 미드라고 하죠. 미드도 보면은 시즌 1, 시즌 2, 시즌 3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도 시즌이 좀 바뀌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락 국면에서 뭔가 상승 국면처럼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게 냉정하게 따져본다면 상승 국면으로 바뀐다기보다는 테마 장세라고 합니다. 지수는 빠질 수도 있지만 올라갈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러니까 테마들은 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장세에 맞춰서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를 잘 정리하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갈아타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장세에 맞춰가지고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지, 그리고 그 장세의 특징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특징들 제가 알려드리면서 하반기 장세 그리고 내년 장세까지 조금 예측을 해드리고 좀 길을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무료 강연에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좋은 정보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뭐 전화 많이 오고 있는데, 일단은 문자를 먼저 좀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네. 문자 상담부터 좀 해드릴 텐데, 네. 먼저 확인해 볼 종목은 동훈 아나텍입니다. 2360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360번님께서 동훈 아나텍을 매수했는데 7,120원에 매수했고 40% 비중이랍니다. 오래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높은 가격에 사셨는데 오래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해주셔서 네. 전문가님이 또 혼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동훈 아나텍? 일단 동훈 아나텍이라는 기업이 높은 가격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물론 얘가 이때까지 지나왔던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4,000원에서 뭐 8,500원 정도까지 약 4,000원에서 8,000원 100%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사이에 7,100원에 샀다라는 것은 좀 비싸게 산 편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중도 뭐 40%면은 뭐 적지 않은 비중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당장에 봤을 때 장기 투자하기에는 나쁜 종목인가라고만 따져본다면요, 아직까지 뭐 위험에 빠져 있는, 재무적으로 위험에 빠져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보시면은 유보율, 회사가 들고 있는 돈도 꽤나 많은 편이고요. 부채 비율도 그렇게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될 정도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뭐 관리 종목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가장 흔하게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사유가 4년 연속 적자다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이거 보면 2017년, 2018년은 적자였지만 2019년 2분기부터는 흑자로 바뀌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고 갈 때 관리 종목 지정 사유라든지 여러 가지 뭐 악재들 조금 피해낼 수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크게 뭐 부담이 될 것 같진 않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또 반도체 관련 업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있다. 그러나 장기 투자를 할 거면 사실은 동훈 아나텍을 들고 갈 거라면 다른 종목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은 언제 올라올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 진단해 드릴 수는 없지만 한 6개월 안에 본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보여지니까요, 오게 되면은 더 들고 가면서 수익을 낸다라는 관점보다는 정리하시고 조금 더 장기 투자 관점에 올바른 잘 맞는 종목으로 교체하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 자, 동훈 아나텍 첫 문자 상담을 받아봤는데, 뭐 결론은 뭐 조금 다른 종목이 장기 투자하기엔 더 좋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하나 또 와 있는데요. 409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4090번님께서 네페스를 매수하셨대요. 네페스를 3만원에 매수하셨고 25% 비중인데 수익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뭐 그나마 매수 가격까지 거의 근접해서 좀 올라오긴 했는데 네페스도 올해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시스템 메모리 쪽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었어요. 아마 제일 큰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의 기대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차트는 피해야 돼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패턴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주식을 보게 되면은 하락을 하고 옆으로 쭉 기어가는 하락 횡보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하는 패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세력들도 결국에는,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결국에는 수익을 내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는 관점은 우리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모두가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정보면이라든지 주가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물량의 힘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세력들은 항상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성향이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늦다 보니까 뒤늦게 올라타는 경향이 있어서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거는 하락을 하고 횡보하는 패턴인가 아니면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하는 패턴인가를 보게 되면은 사실 지금 상승하고 횡보하고 있는 패턴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주가를 끌어올려 놓고 한 번에 세력들이 팔아내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시청자님처럼 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세력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봤을 때 시청자님이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잘 내야 되는데, 최근에 이렇게 뭐 수익을 조금 낼 구간들도 있고 뭐 지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청자님의 수익 만족이 될 만한 수익은 줄 수가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짧게 손절자리를 잡고 28,000원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올라온다 하더라도 크게 수익 날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32,000원 선에서 아주 작은 수익을 노려보자.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32,000원까지 수익 낼 바에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것 같습니다. 네. 자, 네페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네페스는 역시 좀 높은 가격에 매수했다라는 게 문현진 전문가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역시
수익을 보고 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해주셨으니까 조금 다른 종목을 발굴해보는 걸로 저희 방송 보시면서 또 힌트 얻으실 수 있으니까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를 또 받아볼 텐데, 다음 문자는 매수와 관련해서 매수해도 될지 궁금하신 분이 보내주셨어요. 0319번님, 휴대전화 0319번님께서 대북 관련주 매수하고 싶은데 조언 좀 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시장에서 아무래도 뭐 개인 투자자 분들의 성향도 그렇고 테마주를 아무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뭐 요즘 돌고 있는 테마가 뭐 5G도 한 번 있었고 뭐 대북 관련주도 있었고 요즘 돼지열병 이야기도 있고 최근에 또 뭐 자동차 이런 뭐 자율주행 이런 쪽도 관심이 있는데, 대북 관련주가 그래도 몇 번의 또 이런 찬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 번 더 올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온다 봐야 되겠죠. 네. 이거는 우리가 대북 관련주는 매매하는 방법이 차트를 본다든지 어떤 기술적으로 쓴다라기보다는 뉴스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셔야 네.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귀국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역시나 11월 김정은 위원장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이 이렇게 기대가 된다 라는 형식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도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만 나오고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일정이 잡히거나 한 건 아닌데,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나중에는 혹시나 김정은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는 기대감이 많이 서려지게 되겠죠. 그렇게 기대감이 끼게 되면은 주가가 빠져있는 종목들이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대북 관련주도 사실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분야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역시나 뉴스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철도, 유라시아 철도 횡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라든지 철도 관련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를 매수하시겠다 한다면은 사실은 이슈가 없을 때 천천히 모아가고 이슈가 있을 때는 빵 팔아버려야 되는 좀 단기적인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좀 매매 타이밍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매매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여러분들이 꼭 잡아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역시나 주가가 좀 빠져 있을 때 천천히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떨어지더라도 그냥 계속 산다라는 관점으로 사시면서 이야기 나와서 급등하게 되면은 목표가를 잡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야기뿐이고 말뿐이잖아요. 1년 동안 지금 통일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가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올 때 잘 수익을 내는 관점으로 가져가신다면은 사실 이 흐름에서 놓치지 않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대북 관련주뿐만 아니라 다른 테마도 접근하는 방법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대북 관련주의 접근 방법을 문현진 전문가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슈가 나오기를 좀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경협주라든지 대북 관련 종목들이 낮은 가격에 있을 때 잡는 게, 역시나 다 똑같겠지만 낮은 가격에 있을 때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게 남북 관련, 대북 관련 종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도 항상 귀 기울여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이런 세계 정세를 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동반돼야 된다라는 것을 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공부도 하시고 뉴스도 많이 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문자가 좀 많이 와가지고 문자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으니까 빨리빨리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을 하면 좋을까요? 네, 셀스티리온 헬스케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네네. 매수가는 비중은요? 네, 52,200원에 10%요. 52,200원에 10%? 네네. 최근에 매수하셨나봐요. 네, 조금 됐어요. 조금 되셨어요? 한 달 조금 넘었어요. 한 달 좀 넘으셨어요? 예, 예. 아니면 7월 말에 사셨나? 예, 예. 사시고 막 떨어졌죠? 예, 네, 떨어지고, 네네. 떨어졌는데 그때 네. 더 매수를 더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또 더 빠질까봐 불안해서 못했더니 또 15만 원이 넘어서 불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다시 좀 반등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매수로 네. 수익권으로 좀 돌아서긴 했는데, 그럼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얼마나 더 갈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아니, 또, 지금 더 들어가고 싶은데. 더 사시고 싶으세요? 예, 예. 어느 시기에 들어가야 될지, 그거를 정확하게 좀 알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문현진 네. 전문가랑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 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좀 더 담아도 되나요?
지금은 좀 늦었다라고 봐야 늦었어요. 되겠죠. 항상 저는 뭐 지난 버스는 잡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지나고 나면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3만 원까지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셨어야 제일 좋았던 방법인데 이제 어쨌든 5만 1,000원까지 올라왔어요. 네네.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5만 200원에 비해서는 이제 본전이니까 그래도 괜찮아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내 네. 입장에 생각하지 않고 이 종목으로만 딱 따져본다면 얘는 3만 7,000원까지 내려가는 종목이에요. 그죠? 네, 그 말은 5만 1,000원에 올라왔다고 해서 내가 지금 조급해서 사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네.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종목은 네. 3만 7,000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네. 괜히 내 본전에 사는 것보다는 3만 7,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사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 거는 그때 네. 못했던 미련과 아쉬움 그리고 앞으로 네.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더 돈 벌고 싶은 욕심 네, 예, 그게 지금 많이 이렇게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항상 주식을 할 때 네.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그걸 비우시고요. 지금 이거는 네. 어찌됐던 4만 원대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 처음 되었을 때 가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 와 있다는 것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기업이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5만 원도 싼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저는 뭐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매수를 하셨지만은 저는 네. 좀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누군가 뭐 국회에서라든지 정부에서 보고 있다면 제약 바이오 산업을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정확하게 방향성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제약 바이오가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정부에서 내놓고 있지만 네.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실제로 뭔가 행해지는 행동들은 굉장히 제약 바이오를 죽여버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래요. 투자라는 입장에서는 제약 바이오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될 것 같으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미래 성장 산업이 될 수 있겠다라고 장기 투자 관점으로 사긴 샀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울리고 있잖아요. 지금 괜히 종목도 하나씩 건드려 가면서 압수수색하고 난리가 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시청자님께서도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제약 바이오 투자하기 요즘에 굉장히 불안하죠, 그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기업도 굉장히 탄탄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장기로 가져가지 못하게 너무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닌가. 일부러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면은 지금 좀 방향성을 좀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네.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청자님께서 이걸 장기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도 장기로 가져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네,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예. 5만 원. 지금 내가 만약에 추가 매수했는데 또 4만 원까지 빠지면 눈물 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4만 원까지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안 예. 오면은 안 사면 돼. 네, 안 무슨 오면은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안 오면은 추가 매수 안 하고 그냥 지금 산 돈으로 올라가면 수익 네. 내면 되고. 네. 근데 만약에 4만 원이나 4만 5천 원까지 딱 내려와 주면은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우리가 조금 네. 비중을 늘려가는 건데 늘리신다면 저는 지금 매수하신 거 정도 지금 네. 매수하신 양 금액 정도만 한번 더 사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런 종목은 네. 지금 장기로 가져가야 된다는 뜻은 사실 뭐 엄청난 먼 미래가 아니라 대선, 그렇죠. 총선과 네. 대선 이야기까지만 가더라도 아마 네. 공약 관련해가지고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한 육성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올 때까지는 보유해보자. 그래서 한 1년 정도 또는 2년 정도 바라보시면서 떨어지면 천천히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5만 원 이하에서 그냥 천천히 모으세요. 5만 원 이하에서요? 네, 지금 매수가보다는 네. 항상 네. 싸게 사는 게 좋아요. 예. 네, 그렇게 관점을 잡으시고 3만 네. 7천 원 또는 4만 원까지 빠지더라도 놀라지 말자. 이번에는 좀 겁내지 아니, 말고. 놀라지는 않거든요. 이번에 겁내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번에 빠지면은 쌍바닥이에요. 그런 거예요? 네, 이번에 빠지면 쌍바닥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네. 조금 더 자신감을 네. 가지셔도 되니까요. 3만 원까지 빠졌다가 4만 원까지 빠졌다가 올라가면은 비중을 네. 조금 더 과감하게 실으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좀 들어가도 괜찮겠죠? 지금 그 말고요. 선에서는? 지금 아니, 말고. 지금 말고요. 지금 말고 떨어지면. 예. 네, 떨어지면 사세요. 예. 네, 그리고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